이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2025-2026년 CTS 공모 주요 사항 및 제안서 작성 안내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부드린 안내서를 보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협력사업팀 남주현 대리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먼 길까지 와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 계신 예비 CTS 파트너 기업 대표님들께서 오늘 유익한 시간 가지고 다시 귀가하실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유익한 정보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저와 함께 안내서 페이지별로 함께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CTS 사업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올해 공모 특이사항, 그리고 공모 실제 이제 제출을 하실 때 제안서를 어떻게 작성하셔야 되냐에 대한 좀 그런 가이드를 제가 안내서 함께 이렇게 비교 대조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잘 경청 부탁드리고, 네, 그러면 먼저 CTS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CTS는 이제 코이카가 예비 창업가 그리고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의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공적 개발 원조, 즉 ODA라고 하죠. 이 ODA에 적용해서 그동안 코이카가 기존의 사업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개발도상국의 이제 개발 협력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ODA에 접목시키고,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코이카는 개발 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업분들은 개도국에서 이제 사업 확장을 하셔서 비즈니스적 이런 성과를 창출하시는 그런 일거양득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지난 월요일 5월 12일에 공고를 시작했거든요. 공고일 기준으로 업력 10년 이내 스타트업이나 예비 창업자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단계별로 참여 기준이 조금 상이하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CTS 사업 선정은 제출하신 제안서를 바탕으로 코이카의 심의를 통해서 매년 CTS 신규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CTS는 지금 이렇게 4가지 세부 단계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시드 제로부터 시드 1, 2, 그리고 창업진흥원과 함께 작년에 처음으로 신설한 CTS 팁스 연계형 총 4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저희 올해 공모 대상 사업으로는 시드 1, 2 팁스 연계형 이렇게 3가지 트랙을 열고 있고, 시드 제로는 저희가 매년 별도의 공모를 통해서 따로 이제 선발을 할 예정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드 제로는 올 하반기 정도에 아마 공모가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오늘 공모 설명에는 이 시드 1, 2 팁스 연계형 이 3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좀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트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시드 제로는 올해 공모 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예비 창업가나 초기 기업 육성을 위한 코이카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사업비가 지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실제 개발 협력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이제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이런 분야에서 좀 저희가 엑셀러레이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드 제로의 경우에는 이제 우수팀이 실제 이제 CTS 사업비가 지급되는 본 사업에 지원할 시 서면 심사에서 가산점이 부여되는 그런 기초 단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현 공모 대상인 시드 1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드 1은 이제 ODA 테스트 베드라는 이제 부제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그런 초기 단계 제품이나 혹은 아이디어를 실제 개도국 현장에서 사업화를 하기 위한 POC 단계의 그런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3억 원을 지급해 왔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사업 예산 실링을 높여가지고 최대 4억 원까지 사업비가 지급이 되고요. 사업 기간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이제 한정돼 있을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국한되는 이제 제품이라면 최대 15개월까지 저희가 사업 기간을 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POC 단계에 이제 사업을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트랙으로는 시드 2가 있습니다. 시드 2는 시드 1에서 POC가 완료된 그런 컨셉의 제품이 실제 개도국 사업 현장에서 어떻게 비즈니스적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제 비즈니스적 성과와 개발 협력적 성과를 함께 검증하는 기술 사업화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7억 원의 사업비가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사업 기간은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30개월까지 사업의 이제 형태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책정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TS 팁스 연계형 현지 실증 및 기술 사업화 부재를 가지고 있는 트랙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POC와 기술 사업화가 함께 결합된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드 1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시드 2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야 하지만 CTS 팁스 연계형에 지원하실 경우에는 시드 1과 시드 2를 별도의 공모 없이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패스트 트랙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기간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40개월까지고 저희가 시드 1 단계를 먼저 수행하신 후 창업진흥원과 코이카가 중간 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해서 시드 1 단계에서 지정된 성과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한해서 시드 2 단계로 진입을 허가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특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업비는 시드 1인 4억 원, 시드 2인 7억 원을 합친 총 최대 11억 원의 사업비가 지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CTS 지원 사항으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현재 CTS 지원센터 역할을 맡고 계시는 창투사, 전문 창투사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코이카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사무소 현지 중심을 통해서 확장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 사업비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편성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타 사업 코이카 내에서도 사실 CTS는 상당히 코이카의 전체 예산 중에 전체 사업 중에서 작은 부분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CTS 사업을 통해서 개발 협력에 대한 그런 좀 첫 운을 띄우시게 된다면은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실 때 이런 CTS 사업의 훌륭한 성과를 통해서 최종 뭐 계약이라든지 하면 공모에 선정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 프로그램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코이카의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조달 시장에서 이제 실제 국제 기구나 아니 현지 정부에서 입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코이카 내 조달 팀을 통해서 코이카 CTS 사업과 협업해 저희가 그런 컨설팅 기회 그리고 실제 국제 개발 협력의 이제 사업 현장에서 국제 입찰의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 다양한 이점이 많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CTS의 이제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7월 14일까지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7월 14일까지 공모 접수가 끝나면 총 2번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겠는데요. 최종 선정이 된 기업들은 저희와 함께 실제 선정된 제안서가 코이카의 이제 사업 기준과 다양한 예산 기준 그런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저희와 함께 다양한 여러 차례 실행 협의를 거쳐서 최종 사업이 선정되기 위한 그런 최종 사업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실행 협의를 저희가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약정서에 날인을 하게 되고요. 날인된 약정서를 바탕으로 이제 지급 보증 보험과 사업비 등을 지급을 받으셔서 사업을 착수하셔서 현지 출장을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저희와 함께 이제 저희가 마련한 다양한 행사, CTS 데이라는 행사에서 이제 성과 보고회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사업 종료를 하신 뒤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분들께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TS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공모 안내, 그러니까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뭐 좀 알아둬야 할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우선 올해 공모 대상 국가는 참고로 발표 시작하기 전에 여기 최상단에 대상 국가 옆에 화살표에 저희가 안내서 해당 페이지를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면서 만약에 화면이 잘 안 보이신다면 보시면서 이제 상세 내용도 이제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되니까 미리 참고 부탁드리고요. 대상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안내서를 개정할 당시에 이제 외교부 여행경보상 3, 4단계가 아닌 1, 2단계 상의 이제 국가들을 저희가 나열을 했는데 이 국가들은 모두 코이카 사무소가 주재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CTS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사업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개도국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맞닥뜨리시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가 최대한 그런 리스크를 많이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고자 코이카 사무소가 주재한 국가에 한정해서 오픈을 하고 있고요. 이 국가들이 현재 외교부 여행 경보에 지금 그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는 국가들이지만 언제든지 사실 그 여행 경보라는 게 그 수원국 상황이 또 늘 변수가 많다 보니까 공모 제출할 당시 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런 다양한 국가들 중에서 저희가 올해 하나 좀 예외로 해둔 국가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제가 따로 별표를 표시했는데 미얀마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외교부 여행 경보상 특별 여행주의보가 내려진 국가에서 CTS 공모 대상국에 해당이 되진 않지만 실제 미얀마 상황이 많이 이렇게 좀 그런 쿠데타 이후에 좀 장기적인 그런 인도적 위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미얀마에 한해서는 저희가 인도적 지원 분야로서만 기업분들께서 사업 제안을 하실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열어두었습니다. 그러면 인도적 지원 분야가 뭐냐 하면은 인도적 지원 분야는 이제 저희가 여기 뒤에 보시면은 공모 주제가 이렇게 10가지가 있어요. 뭐 교육, 보건, 농촌 개발, 물 다양한 이런 코이카의 중점 분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인도적 지원 분야라고 특정적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코피스 제출하실 때 해당 박스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한 정의는 그 저희 공고문에 올라간 붙임 파일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따로 표기를 했는데 인도적 지원 분야는 제안을 하실 때 실제 이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 계획이 중요합니다. 파트너 기관이라 하면은 제안서 작성일 기준으로 해서 국내 비정부 기구나 국제기구 또는 이제 공공기관 등을 저희가 파트너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해당 파트너 기관은 이제 KCOC에서 발간한 뭐 보고서라든지 혹은 이제 국제기구 OECD에서 이제 국제기구로서 정의하고 있는 그런 분류 기호표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파트너 기관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실제 인도적 위기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실 수 있도록 국내 비정부 기구나 국제 공공기관 그리고 국제기구 등 그 사업 등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그리고 해당 국가가 CTS 공모 지원 국가에 해당해야 된다. 즉 1과 2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는 인도적 지원 분야에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기타 다른 여러 국가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인도적 지원 분야로도 지원을 하실 수 있지만 이런 제약 조건을 꼭 숙지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 처음으로 이 분야를 열어뒀는데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의를 공고문상 제대로 숙지를 못하시고 지원을 하셨다가 실제 사업 내용과 기술은 너무 좋은데 분야에 대한 그런 적합성이 떨어져가지고 결국 선정이 아쉽게 되지 못한 기업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불상사를 받기 위해서는 꼭 사전에 저희가 공고로 게시한 안내문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 주제는 시드 1, 2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이카 이제 중점 분야 10개 분야에서 선택을 하셔서 제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CTS 팁스의 경우에는 분야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해당 10개 분야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발굴한 신사업 10대 이제 먹거리 분야라고 해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이제 본인의 기술이나 제품이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중에서 선택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선택을 하실 때 조금 미리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분야별로도 이제 각각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해당 분야에 맞는 심사 기준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기술이 이런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심사에 실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유한 제품과 기술이 이 분야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충분히 고민을 하신 후 선택해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참가 자격입니다. 저희 공통 참가 자격은 업력 10년 이내 기업 그리고 10년 이내이면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들만 CTS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시드 1, 2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고요. 다만 이제 시드 2의 경우에는 실제 이제 그 제품이 이미 개발된 상태에서 지원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POC가 아니라 시드 2는 비즈니스화를 이제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품이나 기술이 없이 지원을 하신다면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조금 저희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해당 적합한 트랙을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시드 1 졸업 기업이 시드 2에 이제 지원을 하실 경우에는 시드 1 사업 수행 기간인 1년을 제하고 업력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력이 11년 됐는데 시드 1 사업 이력이 있으시면 저희가 1년을 감하여 10년 이내로 인정해드리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팁스 연계형의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시드 1, 2에 비해 조금 허들이 높습니다. CTS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공통 참가 자격을 만족하면서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2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받은 기업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드 1 또는 시드 2 졸업 기업이 CTS 팁스 연계형의 지원 시에는 각각 해당 트랙에 맞게 최대 업력 기간을 제하여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런 2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받은 기업 중에서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중기부에서 팁스를 성공기업, 졸업하실 때 성공기업으로 판정을 받으신 후 졸업하신 기업이거나 혹은 코이카의 CTS 시드 1이나 시드 2를 졸업하신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받은 기업,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되셔야 CTS 팁스 연계형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면 심사에서 이제 가산점 부여 대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시드 제로 수료팀 중 우수팀의 경우에는 시드 1 공모 참여 시에 저희가 가산점 서면 심사에서 2점을 부여를 해드리고 있고요. 해당 가산점은 유효 기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장표 참고하시면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 기술 마켓에 인증된 기업이 해당 인증 기술을 활용해서 CTS 사업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가산점 1점을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에서 혁신 제품으로 등록된 기업이 등록된 제품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CTS 사업으로 제안하시는 경우에도 가산점을 저희가 부여를 1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산점은 저희가 서면 심사에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증빙은 필수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 점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외 이제 결격 사유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성숙 기업은 CTS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숙 기업의 정의라 하면은 이제 지원 기업이나 혹은 지원 기업이 속한 모기업의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CTS 사업에 지원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컨소사로 이제 단독으로 이제 해당 CTS 사업을 수급을 하셔야 되고 컨소를 구성해서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리 법인이 아닌 학계나 연구기관, 해외 법인이 단독으로 참여하실 수 없고요. 재응모 횟수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제한 시점부터 동일 트랙에서 최대 3회를 지원하신 기업들은 올해 공모에 지원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타 부처 지원 사업과 CTS 중복 지원이 이제 확인됐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원하실 때 만약에 다른 정부 프로그램 사업을 수행을 하시고 계신다면 동일한 기술과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저희에게 중복적으로 예산을 받는 사항이 없는지 한번 스크리닝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국가계약법이나 코이카 민간협력사업 규정상 결격 사유가 있는 기업들은 지원을 하실 수가 없고, 이 부분들은 저희 안내서 45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추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모 제출 서류는 서면 심사, 면접 심사 각각 다른데 이 부분 체크리스트로 해두었으니까 제안서 제출 시점 전까지 한번 1:1 대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제안서를 쓰실 때 제안서 목차 각 트랙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목차는 뒤에서 조금 더 제안서 작성 방법 소개해 드릴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 공모 일정은 7월 14일 자정 전까지 코이카의 코피스 접수
코피스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코피스로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들은 저희가 메일이나 기타 비전자 문서로 제출하실 경우 저희가 일절 인정을 해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반드시 코피스로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서면 심사, 면접 심사 일정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실제 모든 심사가 완료돼서 사업 착수까지는 한 26년도 1분기 정도로 예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면 심사 기준, 그 이제 실제 제안을 하셔가지고 이제 서면 심사를 받으실 때 저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이카 내부 심사위원으로 이제 사업 심의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총 5인 이상의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제안서 하나를 평가를 하시게 되고요. 합격 기준으로는 최고와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산술 평균 점수가 총 80점 이상인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이제 지정한 배수에 따라서 서면 심사 점수 고득점 순으로 면접 심사 대상 기업을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술 평균 점수를 산출한 후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서면 심사 가산점은 별도로 이제 저희가 더하는 거기 때문에 가산점이 실제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면 심사는 저희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이제 심사를 하게 될 예정인데, 요건 제가 제안서 작성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드 1과 시드 2 팁스 연계형 간의 이 서면 심사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 면접 심사는 마찬가지로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서면 심사에 통과한 그런 기업들의 이제 제안서를 발표 PT를 보시면서 평가를 하셔가지고 서면 심사와 동일하게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산술 평균 점수 80점 이상 사업을 적격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정해진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제 80점 이상 기업들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면접 심사 항목도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면접 준비하실 때 안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기타 참고 사항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CTS 전문 지원 센터인 이제 창투사를 통해서 투자 유치, 후속 투자 유치나 이제 역량 강화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 사업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일자리 창출과 이제 비콥 자가진단 보고서 제출, 요 두 가지 사회적 가치 창출 제도를 이행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일자리 창출의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 우리 청년을 시드 1 단계에서는 1명, 시드 2에서는 2명, 팁스 연계형에서는 조건부 2명이라고 해놨는데, 이 조건부 2명이 무슨 뜻이냐 하면 시드 1 단계에서 채용한 1명이 시드 2 단계에서까지 그 고용이 유지가 된다면은 시드 2 단계에서는 1명만 채용해서 총 2명을 유지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청년 인재들을 이제 저희가 약정 체결하신 이후에 채용을 하셔야 되고, 해당 인력들은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서 참여율이 50% 이상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비콥 자가진단 보고서의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인증 제도인 비콥의 이제 그런 보고서를 약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시드 2 기업의 경우에는 면접 대상 기업은 저희가 현재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별도의 기술 역량 평가를 서면 심사 이후에 면접 전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의 기술 사업화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검증을 해야 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드 2 기업들 중 이제 실제 서면 평가가 종료된 이후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이니까 미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얼추 공모에 대해서 소개가 끝났고 이제 제안서 작성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까 해요. 그래서 제출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같은데, 네, 우선 여러 번 강조드린 대로 반드시 저희 파트너 협업 시스템인 코피스를 통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안서 구성은 저희가 아까 제가 목차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 목차를 임의로 바꾸시거나 변경하시면 안 돼요. 이 목차가 저희 다 심사 평가 항목에 맞춰서
구성이 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해당 목차에 잘 이제 양식에 준수하셔가지고 내용을 기입 부탁드리고요. 이 제안서 양식은 지금 현재 저희 코이카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제안서 분량도 좀 엄격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드 1의 경우에는 최대 25페이지, 시드 2는 최대 30페이지, 팁스 연계형은 40페이지고요. 분량을 어기실 시 심사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지정된 분량 내에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출 기한은 기한 이후, 기한일 당일 7월 14일 당일 마감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저희가 문의에 응대를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꼭 미리미리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코피스 시스템 인터페이스인데요. 해당 부분들 이따 좀 더 이제 뒤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된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제안서 작성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모든 제안서의 내용은 이미 제출을 하셨더라면은 저희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이상 수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당연히 모든 내용들은 사실에 기반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추후 이제 허위임이 밝혀질 시 약정 해지 및 해제 사유가 되니까 이 부분들 꼭 책임감을 가지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안서 양식 말씀드린 대로 페이지 수를 넘어가실 경우에는 저희 사전 적격 심사에서 결과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 꼭 페이지 수 준수 부탁드리고요. 제안서는 당연히 이제 해당 사업에서 기업이 제안사가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와 함께 약속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와 공모 선정 이후 작성하시게 될 약정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주의해서 제안서를 작성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뭐 다양한 현지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모든 제안서는 이제 실제 제안 제출된 이후 선정이 되셨을 때 저희와 실행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다 미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TS 사업으로 지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선 좀 가설이 부실하거나 좀 적절한 그런 연구 계획이 없고 판단 기준이 없는 제안서는 저희가 CTS 분야로 적절한 사업으로 인정을 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기존의 접근법이나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미세한 조정만을 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혁신성에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실패한 기술이나 접근법이 개선된 사항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제한이 되실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불이익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개도국 내에서 반드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 인권, 환경을 저해하거나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크리닝 없이 무시되는 경우에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 확인해서 불이익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기초과학 분야라든가 아니면 연구실에서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혹은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이론적 연구 역시 저희가 CTS 사업으로 인정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내된 목차와 양식에 따라서 성실하게 제안서 작성을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좀 사업과 연관되지 않지만 좀 불필요하게 많은 실적 증빙을 첨부를 하시면은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공모 제안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할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우선 안내서 57페이지와 나중에 이제 복귀하셔가지고 시드 1 제안서 양식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저희 이렇게 지금 제안서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드 1의 경우에는 이제 먼저 기업 현황과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 분석의 적절성, 두 번째 솔루션의 적절성과 혁신성, 세 번째 사업 운영 및 인력 투입 계획의 적절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성과 및 위험 관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분석의 적절성입니다. 해당 부분은 이제 서면 심사 시 이제 20점의 배점이 부여가 되고요. CTS 프로그램 취지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시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이 되어 있는가를 중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 기준은 제안서 목차 내에서
문제 분석의 적절성 파트 내 CTS 지원 동기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서 양식을 꼭 준수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게 이 연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시면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이제 두 번째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아래 문제나무에 작성해 주십시오라는 이제 제안서상 양식 공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처음 보시는 기업분들께서는 많이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개발협력 업계에서 이제 쓰는 그런 문제나무라는 그런 양식인데, 요거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인식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질병 발생률이 증가한 게 이제 문제로 이제 포착이 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뭐 진단율이 뭐 그 보건 환경이 열악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검진 시간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진단의 방랑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주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에 더 구체적인 이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인들을 이제 세세하게 그 나무 형식으로 이렇게 쭉 분석을 하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잘 분석이 되어야 실제 본인이 이제 제안사에서 제안을 하시는 그 기술과 제품이 어떻게 하면 그 문제, 포착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연동이 돼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 문제 분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치밀한 고민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분석하시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그러면은 본인 이제 제안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기술의 그런 혁신성이 얼마나 좀 적절한 것인가가 다음 두 번째 저희 심사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앞서 분석된 문제가 본인들의 이제 제품을 얼마나 이제 그 해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강점을 가지신 이제 제안사의 이제 기술과 혁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충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저희 제안서상 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이제 나의 기술과 제품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런 개선점, 실제 이제 사업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POC 단계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개선되고 어떻게 고도화되어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의 혁신성, 실제 이제 이 제품을 쓰게 될 메인 고객층이 누구인가, 그리고 사업 대상지 및 이제 대상국에서 적정한 가격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해주시면 되고, 기타 이제 경쟁사 대비 비교 우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제품을 가지신 기업이라면 실제 국내외 어떤 성과를 창출을 해주셨는지 해당하시는 기업들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사업 운영 및 인력 투입 계획의 적정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 계획이 이제 적정하고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즉 이거는 사실 저희가 근데 뭐 이 사업을 위해서 미리 사업 제안 전에 출장을 다녀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충분히 문헌 조사와 뭐 이제 연락 그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이렇게 사전에 얼마나 그 문제 분석을 위해서 철저하게 사전 조사가 논리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충분한 문헌 조사를 통해서 실시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 인력들이 얼마나 잘 투입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제안서에는 사업 추진 계획을 일단 저희가 안내드린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고, 업무 파트너 기관, 이미 이제 현지에서 이제 개도국 사업 현장에서 현지 네트워크가 있다면은 그걸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재무 계획과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투입될 인력 투입 계획과 핵심 인력의 역량 등에 대해서 충분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논리무형 양식입니다. 앞서 그런 문제나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식별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분석된 문제를 결국 이 문제 사업 논리 모형 양식을 통해서 나의 기술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식별된 문제가 그냥 그대로 사실 두면은 계속 쭉 문제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그 기술이 이 문제를 변화를 줘가지고 이 문제의 변화를 줘서 결국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냈다라는 게 사실 이 개발 협력에서 정의하는 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 분석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결국 이 제품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인가에 대한 그 초기 성과를 이 그 분석을 통해서 여기 란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러한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서 나의 사업 계획 활동 중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창출되어야 하는가를 이제 산출물단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웃풋 개발 협력에서는 산출물이라고 하는데 그 아웃풋들을 적어주시면 되고 그럼 그 아웃풋을 생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 활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쭉쭉쭉쭉 적는 게 이제 활동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좀 쉬운 사례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활동명을 제가 지금 밥을 먹는다라고 정의를 할게요. 밥을 먹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럼 세부 활동, 밥을 먹기 위해서는 우선 쌀을 사야겠죠. 쌀을 사고 쌀을 씻고 밥을 지어야 하는 그런 게 이제 세부 활동이고요. 그러면은 그런 세부 활동들의 이제 목표가 뭐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쌀을 사면은 활동 목표는 구입한 쌀 구입 뭐 얼마치 그리고 씻겨진 쌀 몇 컵 그리고 뭐 하여튼 그렇게 좀 되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그 활동을 딱 정의를 했으면은 그 활동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세부적인 과정이 있는지를 쭉 나열을 하시고 그 각 과정에서 내가 목표한 그런 정량적인 지표들을 설정을 하셔서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활동 목표를 이제 저희가 추후에 마일스톤 단위로 사업을 관리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뭐 말씀드린 그러면은 이제 쌀을 언제 사겠다 하면은 우선 장을 봐야겠죠. 그럼 착수 출장이 1먼스, 그러니까 장 본다 1먼스. 그 2먼스에는 쌀을 구입한다. 이렇게 좀 실제 그 지정된 활동 목표들이 언제 어느 기간에 이렇게 내가 수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후에 이거를 이 사업 목표별 달성 일정 양식에 그대로 그냥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 투입 계획도 아마 제안서 양식 내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 인력과 일반 인력으로 저희가 지금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핵심 인력의 경우에는 이제 대표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실제 이 사업 수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들이 최대 뭐 한 3명 정도를 저희가 보통 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과업이 포함된 사업이라면은 해당 개발자들 역시 모두 핵심 인력으로 분류를 하셔서 3명 이상 핵심 인력을 지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소프트웨어 개발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모두 핵심 인력으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한 이제 이름과 직급 그리고 현재 기업 내에서 어떤 직무를 맡고 있고 얼마나 오래 일했고 그리고 해당 CTS 사업을 통해서 각 핵심 인력들이 어떤 직무를 하고 이 사업 전체 기간 동안 총 몇 %의 투입률을 통해서 이 사업에 인볼브를 하고 그리고 실제 해당 어떠한 그 아레나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및 핵심 인력의 역량 저희가 사실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핵심 인력 개발 과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관리 이제 PM 분들의 이제 역량이 개발 협력 사업 추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해당 이 표에 제시한 내용대로 해당 란에 이제 핵심 인력들의 이제 주요 직무 역량과 맡고 있는 직무를 모두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경우에는
모두 전원 다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거 꼭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과 및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고 사후 이제 사업 종료 이후에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서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계획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성과의 경우에는 이제 개발 협력적 성과와 비즈니스적 성과로 나눠서 이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개발 협력적 성과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량적인 지표를 책정을 하셔야 됩니다. 즉 정성적인 지표보다는 뭐 행복한 뭐 가정 뭐 이런 너무 뜬구름 좀 되게 정성적인 그런 것보다는 실제 얼마나 이걸 수치화해 가지고 개발 협력적인 목표가 달성이 되었는가를 저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즈니스적 성과는 이제 매출, 고용, 투자로 분류해 가지고 각각 이제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예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런 비즈니스적 성과를 내가 달성할 것이다에 대해서 이제 목표한 바에 따라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 2인데요. 시드 2의 경우에는 이제 시드 1 대비해서 비즈니스 저희가 기술 사업화 트랙이다 보니까 POC 단계를 넘어서 얼마나 사업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이제 그 목차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 및 성과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이제 시드 1과 이제 작성 방법은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분석이 얼마나 적절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풀기 위한 이제 나의 솔루션은 어떤지에 대한 논리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시드 1과 문제나무 양식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그 분석된 문제가 우리 기업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얼마나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기술이고 혁신적인 기술인지를 PR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나의 시제품 소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드 2의 경우에는 이제 기술 개발이 이미 완료된 제품을 보유하셔야 이제 지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제품을 이제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시드 1 대비 차이점인데,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 및 성과. 그래서 즉 얼마나 이제 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통해서 검증을 넘어서 보급하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구축 전략, 즉 해당 사업 기간 내 각 식별된 이해 관계자 간 역할을 포함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캔버스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좀 자유롭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타겟 시장 내 이제 제품의 경쟁력, 그리고 확장 가능성, 그리고 기타 이제 솔루션으로 이미 창출한 국내의 성과가 있다면은 적어주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 보유한 제품으로 얼마나 이제 기타 CTS 대비해서 기타 사업들에 대한 실적을 이제 쭉 모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제 설명이 끝났으면은 마찬가지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인력을 어떻게 투입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시드 1과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시드 1 발표 때 소개해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무형 양식도 아까 시드 1 대비 같은 양식이니까요. 이런 부분도 시드 2에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드 1, 2 팁스 연계형 모두 핵심 투입 인력의 이제 그런 역할과 이제 R&R에 대해서 적어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된 사업일 경우에는 개발자들, 투입 인력 개발자들 모두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성과 및 리스크 관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내가 기대의 성과가 있고 개발 협력적 성과는 반드시 측정이 가능한 정량 지표여야 되고, 비즈니스적 성과는 실제 이제 비즈니스화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드 1보다는 좀 더 시드 2에서는 해당 비즈니스적 성과가 좀 가시적으로 그리고 공감이 되는 현실적인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하셔서 기재를 해주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팁스 연계형을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시드 2와는 이제 제안서 구성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좀 나뉘는 부분이 있는데 특이점만 간단히 짚어주면,
CTS 팁스 연계형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최근 3년 이내 민간 투자 유치 20억 원의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제안서 첫 번째 기업 현황 내 여기 이렇게 투자 유치 내역 그리고 아래 투자 기간과 어떤 라운드고 어떤 금액을 몇 년에 받았다 이렇게 기재하는 란이 있거든요. 요거를 반드시 적어 주셔서 최근 3년 이내 20억 원 이상이 충족된 기업임을 보여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모든 해당 적어주신 란은 추후에 증빙으로 제출을 하셔야 저희가 실제 사전 적격 심사 때 원활하게 인정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머지는 이제 동일합니다. 문제 분석을 하셔서 이제 식별될 문제를 어떤 것인지를 이제 나열을 하신 후 해당 이제 제품과 기술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드 2 제안서와 동일한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이제 CTPS 연계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인력 투입을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대해서 적으실 때 저희가 시드 1과 시드 2를 함께 수행을 하는 동시에 수행하는 이제 패스트 트랙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각 단계별로 이제 또 투입 인력이 다를 수 있고 각 단계별로 사업 내용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두 가지 양식에 모두 작성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시드 1과 시드 2에서 어떻게 장기간 사업을 수행하면서 11억 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라는 명확한 계획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눠놨고요. 그래서 제안서를 팁스 연계형 제안서를 열어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드 1 단계 그리고 시드 2 단계의 각각 사업 목표와 성과, 산출물과 활동들을 각각 다르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만약에 시드 2 단계 작성하실 때 시드 1 단계와 사업 목표랑 초기 성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을 작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타 산출물과 활동은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서 제안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사업 활동 계획도 단계별로 다르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가시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활동 계획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인력 투입 계획도 기존 시드 1, 2 양식 대비 다른 점은 이제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이 다르실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별도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과 및 위험 관리인데 각각 단계별로 아까 그 저희 처음 보여드렸던 그 사업 논리 모형 내 성과가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해서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협력적 성과가 시드 1과 시드 2에서 다를 경우에는 각각 구분해서 어떠한 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비즈니스적 성과도 마찬가지로 각 단계별로 매출, 고용, 투자 부분에서 어떠한 달성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